한국 공항이 세계 1위. 웃기는 소리입니다. 유럽 퇴직 경찰 커뮤니티 그레이 배지 클럽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3,000명의 회원들은 인천공항의 통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실물 회수율 90%, 승객 간 충돌 거의 제로, 택시 사기 없음. 아시아 국가들은 숫자를 예쁘게 꾸미는데 능숙하죠. 프랑스의 마르셀이 냉소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10명의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합계 경력 1500년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거짓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녁 히드로 공항 31년 경력의 올리버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갈등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건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명 전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과연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항에서 38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건 딱 하나였어요. 감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훔쳐요. 말리지 않으면 싸워요. 질서는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어낼 때만 생긴다는 거였어요. 제 이름은 마르셀 로랑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지금 나이는 68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을 파리의 오를리 공항에서 경찰로 일했어요. 유럽에서도 손꼽히게 바쁜 공항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인간의 가장 나쁜 모습들을 봤어요. 지친 여행객 지갑을 훔치는 소매치기들, 항공사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비행기에 먼저 타려고 서로 밀치는 승객들, 아무 이유 없이 터지는 싸움들, 관광객을 속이는 택시 기사들, 그리고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분실물들까지요. 저한테는 이게 다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공항이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퇴한 뒤에 저는 그레이 배지 클럽이라는 온라인 모임에 들어갔어요. 유럽 전역의 퇴직 경찰관들이 모인 커뮤니티였어요.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온 회원들이 약 3,000명 정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경험담을 나누고 범죄와 보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뭐가 효과가 있고 뭐가 안 되는지 토론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요. 볼 건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쉬운 해답은 믿지 않게 됐어요. 9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레이 배지 클럽 게시판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글 하나를 봤어요. 독일 회원 한 명, 이름은 요아힘이었어요. 그가 뉴스 기사 하나를 공유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대한민국 인천공항, 보안과 질서 부문 세계 1위. 저는 계속 읽었어요. 기사에는 인천공항에서는 승객 간 충돌이 거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분실물 회수율이 90%를 넘는다고 했고 택시 사기도 없다고 했어요. 경찰이 잔뜩 배치되지 않아도 공항이 아주 부드럽게 운영된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웃어버렸어요. 기쁜 웃음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저는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이건 선전이에요. 통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종이에 예쁜 숫자 적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1시간도 안 돼서 다른 회원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올리버는 이렇게 썼어요. 동의합니다. 모든 공항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너무 좋게만 말한 것 같네요. 스페인의 라울이라는 회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충돌에 대한 정의가 우리랑 다른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글을 올린 요아임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저도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요? 우리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말 해결한 공항이 어딘가에 있다면요? 그 말을 읽고 저는 화가 났어요. 소리 지르는 화가 아니라 조용한 분노였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우리가 실패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끝내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경력 전체를 하나의 신념 위에 쌓아왔거든요. 사람은 감시해야 한다는 것, 나쁜 행동은 처벌하지 않으면 퍼진다는 것, 신뢰도 좋지만
결국 제대로 작동하는 건 카메라와 규칙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면 그건 제 인생의 일이 뭐였다는 뜻이 될까요? 게시판 토론은 사흘 동안 계속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사를 완전히 무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저처럼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라울이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제안 하나 합니다. 서울로 조사단을 보내죠. 10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의심 많은 조사관들로요. 직접 가서 눈으로 봅시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밝혀내면 됩니다. 진실이라면 거기서 배우면 되고요. 게시판이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 낭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라울의 글을 5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제 답글을 썼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유럽 최대 규모 공항 중 한 곳에서 27년 동안 보안을 책임졌어요. 뭐가 통하고 뭐가 안 통하는지 잘 압니다. 한국에 가서 그 숫자들이 다 가짜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진실이 보여요. 저는 배우고 싶어서 자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어요. 한국 공항에 서서 그들의 완벽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하고 싶었어요. 봤죠? 내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어디나 똑같아요. 혼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3주 뒤,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있었어요. 노트도 준비했고 카메라도 준비했어요. 심지어 결론은 이미 머릿속에 써두었어요. 인프라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신뢰로 만드는 질서는 환상이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옳다는 게 곧 증명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요. 비행기는 저녁 6시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저녁 6시는 어느 공항에서든 가장 붐비는 시간대거든요. 지친 승객들, 우는 아이들, 먼저 내리려고 서로 밀치는 사람들까지요. 저는 이런 순간을 수백 번 봐왔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전벨트 표시가 꺼지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요. 비행기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는데 머리 위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고 통로로 밀고 들어와요. 누군가는 꼭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화를 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멈췄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전벨트 표시가 꺼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어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가 통로로 나섰고 그 뒤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 엄마가 노인을 제치고 앞으로 나가길 기다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신 그 엄마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먼저 가시라고 손짓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줄 전체가 그냥 기다렸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요아임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지금 저거 봤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혼란을 찾고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이 행동이 깨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은 출입국 심사구역이었어요. 이곳은 항상 공항에서 가장 최악의 장소예요. 줄은 길고 사람들은 지쳐있고 모두 빨리 통과하고 싶어 하죠. 파리에서는 여기저기 바리케이드를 세워야 해요. 경비 인력이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확성기로 줄을 지키라고 계속 말해야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새치기를 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바리케이드가 많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판도 있었지만 유럽에서 보던 공격적인 경고 문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줄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가지런히 서 있었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청소년들도 가족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느라 줄을 막는 사람도 없었고 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보려고 몸을 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15분 동안 지켜봤어요. 그동안 누구 하나 새치기 하려는 걸 보지 못했어요. 말다툼 소리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올리버가 서 있었어요. 그는 히드로 공항에서 31년 동안 근무하며 승객 간 갈등을 관리하던 감독관이었어요. 그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줄을 보면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이상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는요.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요. 저는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외국인 앞이라서 보여주기식으로 행동하는 걸까? 그런데 수천 명의 승객들 사이에서 우리 조사단 50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운이 좋은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슴 한쪽이 불편해졌어요. 작은 목소리가 속에서 속삭였어요. 만약 이게 여기서는 평범한 일이라면 우리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가는 길에 카트 보관 구역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 유아힘이 완전히 걸음을 멈췄어요. 카트들이 완벽하게 줄지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밀어 넣어져 있었고 손잡이 방향도 모두 같았어요. 아무렇게나 흩어진 카트도 없었고 통로를 막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유아힘은 그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유럽에서는 카트 관리를 위해 수백만 유로를 썼어요. 보증금 제도를 만들고 1유로를 넣어야 카트를 쓸 수 있게 했어요. 제자리에 돌려놔야 돈을 돌려받게 했죠. 카메라도 설치하고 버려진 카트를 수거하는 직원도 고용했어요. 경고문도 곳곳에 붙였어요. 그런데도 유럽 공항에는 카트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주차장에 버려지고 문을 막고 엉뚱한 곳에 방치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보증금 제도도 없었어요. 안내 표지판에는 카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카트가 완벽한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한 한국 가족이 카트 사용을 마치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카트를 보관 구역으로 밀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카트들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잠깐 멈췄어요. 다음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각도까지 조정했어요. 그리고 그냥 걸어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보상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유아힘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유아힘은 독일인 엔지니어예요. 그는 유럽 전역의 공항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온 사람이에요. 그의 철학은 단 하나였어요. 사람은 규칙을 강제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 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후 2시간 동안 공항을 돌아다녔어요. 모든 걸 자세히 관찰했어요. 메모를 하고 시스템의 균열을 찾으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화장실 줄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차분히 기다렸어요. 화장실은 깨끗했고 훼손된 곳도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돼 있었어요. 모두 한쪽에 서 있었고 걷는 길을 막는 사람은 없었어요. 안내 데스크에도 줄이 짧았어요. 사람들은 정중하게 질문했고 직원과 언성을 높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조사단 전원이 호텔 회의실에 모였어요. 5개 나라에서 온 은퇴 경찰과 보안 전문가 10명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관찰한 걸 공유해야 했어요. 회의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마침내 올리버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1년 동안 공항 갈등을 관리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갈등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말다툼도 없었고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도 없었어요. 스페인 출신의 라울이 덧붙였어요. 저는 택시 대기줄을 40분 동안 봤어요. 모든 기사들이 미터기를 사용했고
관광객을 속이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줄도 공정하게 움직였고요. 사람들은 하나씩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강요 없는 질서, 감시 없는 협력, 끊임없는 인력 투입 없이 유지되는 청결함까지요. 누군가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왔어요. 가짜 통계를 폭로하려고 왔어요. 인간 본성에 대해 우리가 믿어온 걸 확인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만 쌓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질서 정연한 줄, 제자리에 돌아간 카트들, 조용한 협력의 모습들이요. 저는 38년 동안 사람들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질서는 힘으로 유지된다고, 신뢰는 약점이라고요.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하루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내일은 더 집요하게 볼 거예요. 균열을 찾고 이 모든 게 연출이라는 증거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야만 했어요.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경력과 신념이 거짓이 되어버리니까요. 둘째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기로요. 직접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관찰만으로는 부족했고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오후 2시 47분, 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건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12년 동안 써온 갈색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현금 200유로와 신용카드, 은퇴한 경찰 신분증, 손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라울이 놀라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이게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지갑을 지켜봤어요. 파리에서는 지갑이 2분 안에 사라져요. 오를리 공항의 회수율은 12%에 불과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피해 지나갔고 아무도 짚지 않았어요. 5분, 1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청소 직원조차 잠깐 보고 지나쳤어요. 12분쯤 지났을 때 제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어요. 분실물 센터에 지갑이 접수됐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메시지를 읽었어요. 누군가는 지갑을 훔기지 않고 분실물 센터로 가져갔고 시스템은 저를 찾아냈어요. 우리는 분실물 센터로 갔어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제 지갑을 건넸어요. 안을 열어보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현금도, 카드도, 사진도요. 지갑을 가져다 준 사람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빨리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올리버와 요아임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유럽의 어떤 공항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감시와 처벌, 시스템을 늘려왔지만 결과는 늘 같았거든요. 그날 제 안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훔친다. 질서는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믿음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 낯선 사람은 아무 데가 없이, 아무 강요 없이 그 믿음을 부숴버렸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려다 저는 20분 동안 빈 화면만 바라봤어요.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결국 한 문장만 남겼어요. 오늘의 결과는 제가 38년 동안 믿어온 공항 보안의 상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노트북을 닫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10명은 공항 근처 회의실에 모였어요. 최종 관찰 내용을 공유하고 공식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은퇴한 경찰 간부, 공항 보안 책임자, 수사 전문가들이었고 합치면 150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왔어요. 통계는 과장됐고
완벽한 공항은 마케팅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본 건 전혀 달랐어요. 먼저 올리버가 말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31년 동안 갈등을 관리했지만 인천공항에서 보낸 3일 동안 말다툼이나 싸움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요. 요아힘도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을 통제해야 질서가 생긴다고 믿어왔는데 여기서는 수천 명이 강요 없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화장실은 감시 없이도 깨끗했고 택시줄은 경찰 없이도 공정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가장 강하게 한국을 의심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갈색 지갑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38년 동안 저는 사람은 감시하지 않으면 훔치고 처벌하지 않으면 규칙을 어긴다고 믿어왔다고요. 그래서 둘째 날 일부러 붐비는 복도에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그 지갑에는 200유로와 카드, 신분증, 손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가져가도 아무도 몰랐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한 중년 남성은 그 지갑을 분실물센터에 맡겼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질서는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는 걸요. 이곳에서는 질서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걸 배우고 그래서 스스로 지킨다는 걸요. 우리는 3시간 동안 보고서를 함께 썼고 50명 전원이 서명했어요. 결론은 같았어요. 인천공항의 보안은 통제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에서 나왔고 협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 없어지는 구조라는 거였어요. 파리로 돌아온 뒤 저는 도시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밀치고 새치기하고 쓰레기를 남기면서도 누군가 치울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왔고 그 결과 사람들은 감시가 있을 때만 바르게 행동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신뢰를 먼저 만들었고 배려가 당연한 문화가 되었어요. 규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차이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였어요. 이후 프랑스 경찰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인천공항 영상을 보여줬어요. 학생들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배울 수는 있다고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지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진짜 질서는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공동의 가치에서 나온다고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그 지갑이 놓여 있어요. 그 지갑은 제가 38년 동안 인간을 오해해왔다는 걸 매일 상기시켜요. 사람은 기대에 맞춰 행동해요. 훔칠 거라 믿으면 훔치고 도울 거라 믿으면 도와요. 한국은 완벽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든 거였어요. 그 질서는 제가 평생 만든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했어요.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인천공항에서 가져온 진짜 선물이었어요. 되돌려받은 지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